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4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벌써 4월도 후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서울 오면 뭐 눈 감고 코 베어 간다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고자 하신다면 루틴을 만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생활을 단순하게 하셔야만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투자의 삶이 약간은 수도사적인 삶과 같이 있을 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뭐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공하려면 어떤 루틴을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루틴을 정해놓고 그걸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딱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시세를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상이 어떻게 되고 세계상이 어떻게 되며 거기에서 업종별 흐름이 어떻게 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수익을 끼쳐주는 것은 내가 투자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틀 하락고 반등했는데 반등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서 지난 이틀간의 하락이 뭐였어? 할 정도로 높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S&P 500은 0.93% 올라는 4,173, 다우는 0.93% 똑같이 오르면서 34,000 다시 돌파한 34,137, 나스닥은 1.19% 오른 13,950, 러셀 2,000은 2.26%나 끝으로 갈수록 계속 올랐어요. 2,237을 기록하는 양상 보여줬고, 달러는 소폭 약세, 그리고 채권은 아주 소폭 어제보다는 약세였습니다만 1.56 정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아침에는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이 강세인 것은 되게 신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안정된 흐름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든 대통령께서 보육과 보편적 유치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준비해서 제안하겠다라는 뉴스를 워싱턴 포스트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또 1조 달러 풀어요. 2조 3천억이었지. 그 전에 2조 3천억, 그 전에 1조 9천억. 야, 1조 9천억에 2조에 또 1조, 진짜 5조인데요. 5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500조 원이지요.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GDP를 훌쩍 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훌쩍 넘는 돈을, 2배나 넘는 돈을 1년에 추가 경정 예산으로다가 쏟아붓는다는 이 미국. 하기야 뭐 미국 가서 좀 보면 좋은 데는 좋지만 의외로 좀 실망스러울 때 많죠. 되게 후지다는 느낌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오히려 한국 전철을 타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 같기는 해. 전철 타면 좀 진짜 기가 막혀요. 네, 진짜. 옛날보다 많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전철역이 조금 후져 보이는, 그런데 끊임없이 또 공사하잖아. 근데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보면 미국 채권 가격이 돈을 많이 푸니까 굳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좀 웃기는 얘기고요. 또 옛날 얘기로 따지면 달러가 상당히 약세여야 되는데 달러 뭐 0.1%니까 그다지 큰 변동성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묘한 게 이제는 계속 딱 그 시점부터요. 연준을 믿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어제와 그제 떨어진 건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또 주춤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역시나 미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뭐 인도라든가 지금 일본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나서 하루 뭐 확진자 사상 최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미국까지는 안 오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많이 맞기 때문에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평균보다 떨어지는 거죠. 많긴 많아. 6만 7천 명이 넘는데요. 거의 6만 8천 명이 달했던 14일 확진자보다도 7일 확진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냐면 뭐 심화되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를 붕괴시키진 않을 거야 라는 모종의 어떤 믿음의
그 띠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는 얻어 터졌어요. 유가는 상당히 얻어 터졌는데 61달러로 한 2달러 가까이 지금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근데 다른 쪽은 괜찮았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 22일 날, 현지 시간은 22일 날 도대체 무슨 얘기, 아니지, 맞나? 잠깐만. 네, 그날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맞네. 28일, 죄송해요. 28일, 29일. 그날 무슨 얘기를 할까를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좀 잠잠한 흐름들, 뭐 나쁘지 않은 잠잠한 흐름들이, 그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들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평화의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거죠.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아주 재미난 것이 한 건 떴는데,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통화위원회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런데 테이퍼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도 테이퍼링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10월부터 원래 주당 50억 캐나다 달러를 밀어붙여서 넣던 것을 40억 캐나다 달러로 줄였고요. 이번에 10억 달러 또 줄여서 30억 캐나다 달러로 더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뭐 변동 없고 동결을 쳤는데, 그리고 또 하나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2022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의미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은 2024년 돼야 금리를 올리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두려워했었는데 너무나 확고하니까 이제 시장이 믿어준 거야. 그때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믿어주고 나서 너무 떡 믿으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 방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못 믿을 때는 왜 못 믿냐고 여기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믿어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칼자루를 진 연준에 딱 붙어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이 연준을 너무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연준이 얘기했던 평균 물가인 2%요. 2%가 되려면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2% 미만이었던 적이 올해니 2.2, 2.3, 2.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2024년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니야. 못 기다려. 그래, 못 기다려. 그때까지는. 땡겨져요. 근데 이제 지금 캐나다는 그 땡겨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근데 미국은 확고하게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명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것이다. 테이퍼링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안심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자면 3개월 연속 이렇게 나타나거나, 또는 뭐 한 2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건데, 지금은 톡 하고 했다가 다시 뭐 계속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건 안 하는데, 2024년까지 열어놓는 거는 너무 풀어헤친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뭐 믿는 건 믿는 건 좋은데 그냥 다 풀어헤쳐서 해볼래 해서 괜찮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보면 2024년까지는 보지 말자. 2023년 볼 수 있는데, 지금 캐나다가 2020년 하반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도 2022년 내년도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상정하는 거는 나쁜 태도가 아니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안심하면서 취할 때 나도 같이 시장에 휩쓸려서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파도를 뚫고 나가는 배 같은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파도가 와도 뚫고 빡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제 이제 제가 장홍래 대표 포컴 에셋 그 대표하고
대담을 했어요. 다른 쪽에서는 그분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가 되게 힘들고 그분이 다른 방송에 나오니까 좀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회계 그 어니스트 영 파트너까지 하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빨리 편성해서 이번 주말 정도에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분 강의는, 이분 대담은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이거는 딴 데서는 하기 힘들고 각도기 팁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딴 데서 하면 이거 구독자 수 안 나와서 사람들이 안 해. 보는 사람 없어서 안 할 거야. 근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들을 남기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건 진짜 이런 내용들은 아마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빠르면 주말에 올릴 테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채권 시장에서 그 20년물 국채가 240억 달러 발행됐는데 2.144%로 발행됐는데 응찰률이 2.42배로 6개월 평균 2.34배 대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매수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국채가 되게 매력이 있는 거야. 장기물도 매력이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미국 채권 시장 안정시켜주고 있다는 점 재밌고요. 넷플릭스 어제 실적 발표 장 끝나고 하고 나서 장 외에서 한 10% 빠졌었는데 7.4% 빠졌습니다. 컨센서스는 실적 컨센서스 대비 실적 좋았어요. 근데 가입자가 저조하다는 거죠. 1분기 신규 가입자가 398만 명, 예상은 620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한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JP모건은 뭐라고 했냐면 코드 커팅이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서 글로벌 컨텐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봤을 때 실적은 앞으로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드 커팅이 뭐냐면 다른 방송을 그냥 끊어버리고 넷플릭스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강력한 경쟁력과 해자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꺾였는데 이렇게 코드 커팅이 계속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가는 2% 빠졌고요. 원유 재고가 59만 배럴 늘었다는 뉴스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1,800불 근처까지 오는 1,794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오히려 웃돈을 주고 지금 금을 거래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10달러 프리미엄 있다고 하는데 금값이 계속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뭐 재무부에서도 얘기 한마디 했고 이걸로 인한 음성적 거래를 단속하고 이런 정부의 입김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흔들리죠.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면 요게 흔들리면 제가 보기엔 금값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이에요. 네. 이상으로 4월 22일 목요일 아침 미국 마감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하루의 조정으로 끝나고 올라가면 좋겠네요. 네, 붉게 타오르는, 그래서 제 등짝에서 날개가 돋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후에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